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정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재성을 잘 개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재성, 그 잠재력을 정말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죠. 정말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돼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님들 그런 안타까운 일 자꾸 만드시면 안 되고요.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기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채널을 보시면서 그 밑에 그 자막이 있는데 그 자막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자막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요. 거기 CC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화면에 누르시면 그 CC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자막이 자동으로 요즘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 같이 좀 협력해서 같이 키우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좀 정보도 교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수한 아이가 있다면, 정말 영재 교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저희한테 보내시면 저희가 파워스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수한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아주 소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메모리, 기억에 관한 것인데요. 아이들과 어른들은 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이런 겁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이 아이들과 어른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가끔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갑자기 기억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기억력이 일단 좋아요.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 굉장히 뛰어나다 생각하시면 일단 우수한 아이가 아닌가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학습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기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억에 관한 한 3가지 그런 내용을 또 어른과 아이들이 왜 다른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 어릴 때 0세부터 한 2세 정도에는요, 그림 기억을 주로 합니다. 그림 기억. 그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진 찍듯이 하는 것을 말해요. 딱 이렇게 찍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물체들을 바로바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런 물체 하나하나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로 찍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 하나하나의 관련성은 잘 몰라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릴 때는요, 0세부터 한 2세까지는 주로 감각기, 그러니까 동작 이런 거를 주로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거든요. 동작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 사실은 물체입니다. 물체. 대부분 다 물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예요. 언어보다 훨씬 더 사실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거, 사진으로 기억하는, 사진처럼 기억한다는 거, 대부분 단순한 기억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반복을 통해서 정보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정보를 기억합니다. 보통 이런 기억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무의미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무의미적. 그러나 이런 정보는요,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기억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얘가 굉장히만 한 번 봤는데 막 기억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이들이 하는 일상적인 그런 기억의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고요. 뛰어난 것은 언제냐? 서서히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바로 운해를 주로 많이 써서 기억을 해요. 운해를 주로 많이 써서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정보를 통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한 24개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요,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언어를 막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언어를 막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모든 그 정보가 하나로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그 전까지만 하면 그냥 통째로 기억하는 그런 기억 방법을 써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나 이런 분들이 야, 우리 아이는 한 번 보면 막 굉장히 많은 것을 막 동시에 기억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또 어린아이는요, 머릿속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용해, 스폰지 같이 빨아들여요. 이렇게 모든 물체나 정보들을 팍팍 빨아들이는. 그러나 그것들의 관계 같은 거는 잘 몰라요. 의미 같은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그림 기억하는 것처럼, 사진 기억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통째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물체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하는 기억이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 하나하나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억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세가 넘어서는 거죠. 만 2세, 24개월이 넘어서서 한 6세까지. 이때는 주로 무슨 기억을 주로 하게 되느냐면은 언어 기억을 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막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말을 이제 배운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의 이름을 먼저 아는 거예요. 자, 시계라는 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계라는 물체의 이름을 시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친척들에 관한 뭐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물체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명사라 그러잖아요. 명사. 자, 명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죠. 꾸며주는 말이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또 움직임을 설명하는 건 동사라고 그러죠. 움직임을 또 꾸며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부사라고 그래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뛴다, 빠르게 걷는다. 이 빠르다는 거죠. 걷는다는 동사죠. 이런 식으로 언어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글보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말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말은요, 엄마를 따라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언어를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엄마가 하는 거를 자꾸 따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말하는 거에서부터 글을 읽는 것 쪽으로 가게 되죠. 글씨를 보고 읽게 되는 거죠. 글씨를 보고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글씨를 자꾸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언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분석력이 이제 향상되기 시작해요. 쪼개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어의 조합이 생겨요. 조합.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것들이 자꾸 묶여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언어 기억을 할 때 그 기억력을 촉발시켜 주는 게 뭐냐? 관련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관련성 중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비슷한 말을 자꾸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그 다음에 반대말.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 이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언어는요, 제일 처음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온다고 그랬나요? 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체가 존재하고 언어가 만들어져.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 그거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언어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예요. 도형을 본다 그러면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뭐 도형을 보고 그거에 관한 이름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원이다, 이거는 사각형이다, 이거는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돼요. 언어가 조합되면 그거보다 조금 커지는 개념이 있어요. 점점 어떤 사건의 어떤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조합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잘하는 아이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어릴 때의 기억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찾게 되느냐? 언어와 언어를 연결시키면서 미닝을 찾게 돼요. 의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서서히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의 기억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통합 지식의 기억이에요. 통합 지식 기억.
지식을 통합하는 그런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때 되면요, 아이가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많은 경험, 그 다음에 책을 읽은 거,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이미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장된 것을 가지고 또 새로 들어오는 정보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능검사할 때 작업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워킹 메모리. 우리가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에서는 단기 기억을 주로 측정하지만 실제의 워킹 메모리는 어떤 뜻이냐.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과거의 배경 지식, 그와 관련된 지식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해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단순 기억은 잘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통합 지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의미 기억이라고 그래요. 의미가 있는 것끼리 연결시키면서 바로 기억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건 사실 어른들이 주로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단순히 사진 찍는 것처럼 정보를 기억하지만 어른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을 잘 활용해서 기억을 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억하는 방식과 어른들이 기억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깜짝깜짝 놀라는데 엄마나 아빠도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이 어른과 아이들이 다른가? 첫째는 아이들은 그림 기억, 그냥 사진 찍듯이 하는 기억을 한다. 그리고 조금 커지면 언어 기억을 한다. 언어 기억은 쪼개는 거, 분석을 해서 그 정보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거기에 연결을 잘해야 기억력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 지식으로 기억을 한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때 이런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엄마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아이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면 훨씬 더 기억력이 촉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